테슬라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11월 30일 예정인데요. 올해 테슬라 AI 데이도 진행되지 않아서 테슬라 행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번 사이버트럭 출시 이벤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미 사이버트럭이 190만 대나 예약되어 있어서 시장에서의 수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생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테슬라는 2019년 사이버트럭 발표 이후 출시를 상당 시간 동안 미뤄왔습니다. 왜냐하면 독특한 외관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정이 필요했고 일론 머스크 또한 높은 기준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의 완성도와 생산성에서의 경제력을 확보하기까지 매우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최근 3분기 어닝콜에서는 사이버트럭으로 우리 무덤을 파고 있다고 말해서 투자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시 이벤트 앞두고 테슬라는 현재 미국 매장에 사이버트럭을 공개하였는데요. 출시 이벤트 전까지는 인테리어를 공개하지 않고 외관만 볼 수 있게 해놓은 상태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추수감사절과 함께 쇼핑몰을 많이 찾은 미국인들이 사이버트럭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테슬라 매장이 문전성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이버트럭 출시가 어떤 비즈니스 임팩트를 줄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인공지능 기술, 특히 자율주행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감사합니다. 사이버트럭은 앞으로 테슬라 비즈니스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현재 교체해야 할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15억 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연간 8천만 대가 교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기차는 그중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전기차 채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전기차의 높은 수요를 오토메이커들이 맞추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전기차 생산 캐파 및 마진입니다. 포드의 경우 전기차 생산할 때마다 36,000달러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자동차 노조연합의 파업으로 포드, GM의 자동차 생산 마진이 훨씬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테슬라는 훨씬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생산 캐파도 주요 오토메이커들보다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게리 블랙은 테슬라의 향후 연간 성장률을 35%로 보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타샤 키니의 경우에는 북미에서의 사이버트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보니 사이버트럭으로 인한 매출 성장이 클 것이라고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에서는 FSD V12를 직원들 대상으로 오픈했는데요. 이 말은 내부 테스트하고 조만간 퍼블릭 릴리즈를 할 것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FSD V12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자들이 운전 컨트롤 관련해서 적어놓은 선심한 줄을 제거하고 순전히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발자의 코딩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율주행 학습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자의 운전 관련 코딩 없이 데이터만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진 시대인 것이죠. 테슬라에서는 이제 어떤 타입의 자동차 형태가 나오더라도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이버트럭 사용자들은 FSD V12를 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오자마자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내부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베타 사용자에게는 일부 풀어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는 사이버트럭처럼 대형 픽업트럭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 컨트롤이 기존과 다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급제동을 건다고 했을 때 모델 3는 앞차와 간격이 적어도 50m가 되면 충돌이 안 생기는데 사이버트럭의 경우 앞차와 간격이 50m인 상태에서 제동을 건다고 하면 물리 법칙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체급 차이에서 오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FSD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격투기에서 라이트급과 헤비급에서의 전투 전략이 다른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사이버트럭의 출시는 이런 체급 높은 트럭에 대해서도 FSD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모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산업에서 트럭에 대한 자율주행에 고민하는 회사가 없었는데 테슬라가 최초로 고민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죠. 점점 자율주행의 기술 격차를 벌려나가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 뜨거운 사건 중 하나가 크루즈 대표인 카일 보크트가 사임한 사건인데요. 잇따른 크루즈 택시의 사고와 라이센스 박탈 등 안정성 관련해서 이슈가 많아서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와의 격차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회사의 방향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사이버트럭은 기존 주행 데이터와는 다른 여러 유즈 케이스를 추가할 것으로 봅니다. 사이버트럭의 경우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오프로드 콘테스트에 다른 픽업 트럭들과 함께 경쟁했었습니다. 그만큼 픽업 트럭 사용자들이 오프로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스타쉽 우주선을 발사할 때 사이버트럭이 런칭에 필요한 아주 큰 장비를 싣고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픽업 트럭의 경우는 힘이 좋기 때문에 무거운 트레일러는 뒤에 끌고 가는 유즈 케이스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캠핑 갈 때 사이버트럭 뒤에 카고 트레일러를 달고 달리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프로드와 중장비 트레일러 케이스를 학습하게 되면 군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사이버트럭은 방탄 스테인리스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고
방탄유도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이 군사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거기에 자율주행 기술까지 탑재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국방부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다른 오토메이커 및 자율주행 개발 회사에서는 아직 생각도 못한 유즈 케이스를 테슬라는 먼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11월 30일 예정인 가운데 현재 테슬라 매장에서 사이버트럭에 대한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을 같이 살펴보았고요. 사이버트럭이 주는 비즈니스 임팩트도 주요 분석가들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트럭이 자율주행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점점 테슬라의 데이터를 따라갈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의 독점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분명히 많은 산들을 넘어야 할 테죠. 그래서 테슬라는 크루즈와 웨이모와 다르게 아직 로보택시를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공지향이었습니다. 그럼 또 재밌는 인공지능 이야기로 만나요.